오늘의 이야기는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전래동화 여운의 리메이크 버전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유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들에겐 세 아들이 있었지만 귀여운 딸을 갖고 싶었던 부부가 뒷산의 큰 나무 앞에서 매일 지극정성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신령님, 우리에게 예쁜 딸 하나만 점지해 주옵소서. 그런데 동굴 속에서 천년 묵은 여우가 가만히 기도를 듣고 있었죠. 저 부부의 딸이 되겠어. 100일 후 노부부는 드디어 예쁜 딸을 얻게 됐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딸이 너무도 귀했기에 그들은 새 아들보다 더 큰 사랑을 주며 귀하게 키웠습니다. 딸은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덧 7살이 되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집안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소와 말들이 기괴한 모습으로 죽어나가는 겁니다. 밤사이 갓만 사라진 채 끔찍한 몰골로 한 마리씩 죽어 있었죠. 영감은 첫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집안에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구나. 오늘은 네가 밤새 외양간을 좀 지켜보거라. 그날 밤 첫째 아들이 외양간 뒤에 숨어듭니다. 늦은 밤이 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첫째는 스르륵 잠이 들고 말았는데요. 문득 눈을 떠보니 이미 아침 해가 훤히 떠 있었고 소가 역시나 기괴한 모습으로 죽어 있었죠. 첫째는 아버지에게 혼날까 두려워서 밤새 지켜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거짓말합니다. 실망한 영감은 둘째 아들에게 똑같은 과제를 줬습니다. 그날 밤 외양간을 지키던 둘째 아들 역시 늦은 밤에 깜빡 잠이 들어버렸고 아버지에게 혼날까 두려워 형처럼 아무것도 못 봤다는 거짓말을 고합니다. 이제 셋째 아들의 차례가 됐습니다. 셋째는 밤이 깊을 때까지 콩을 씹어가며 잠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너무 졸린데. 그때 한밤의 정막을 깨고 스르르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끗한 형체가 방에서 걸어나와 외양간으로 다가왔습니다. 길게 따은 머리에 펄럭이는 치마를 보니 분명 누이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누이의 치마 밑으로 꼬리 9개가 튀어나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소에게 다가간 누이가 갑자기 여우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소의 배를 찢더니 팔뚝을 쑥 넣어 소의 간을 꺼내 먹는 것이었습니다. 소는 그 자리에서 푹 고꾸라졌습니다. 셋째 아들은 입을 틀어막고 벌벌 떨며 이 장면을 지켜봤죠. 허겁지겁 간을 빼먹은 누이가 치마 속으로 다시 꼬리를 숨기고는 다시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밤새 고민하던 셋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고했습니다. 아버지, 간밤에 소의 간을 빼먹은 사람은 바로 누이였어요. 하지만 영감은 셋째 아들에게 역정을 냈습니다. 부모가 네 동생을 좀 예뻐했다고 이렇게 모함을 하는 게냐? 집에서 썩 나가거라! 셋째 아들은 그대로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정처 없이 길을 걷던 셋째 아들은 웬 아이들이 우르르 모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커다란 거북이 목에 줄을 묶고선 구워 먹으려고 하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거북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거북이가 불쌍했던 셋째는 결국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거북이를 사서 바다에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바닷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바닷물이 쫙 갈라지더니 그 속에서 흰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용왕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살려준 거북이는 저의 누이이지요. 세상 구경을 나왔다 봉변당한 제 누이를 살려주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을 용궁에 모셔가려고 왔습니다. 셋째 아들은 용왕의 아들을 따라 용궁으로 갔습니다. 용왕은 몹시 기뻐하며 셋째 아들을 극진히 대접했죠. 그리고 셋째 아들은 용왕의 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일까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셋째 아들은 행복한 와중에도 가족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고향집에 가봐야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용왕의 딸은 집에 가도 아무도 만날 수 없을 거라며 말리는 겁니다. 셋째 아들은 가족을 보러 가겠다며 고집을 부렸고 결국 용왕의 딸이 하얀 병, 파란 병, 빨간 병 3개와 흰 말을 챙겨줬습니다.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 귀한 병을 하나씩 던지세요. 고맙소, 부인. 감사 인사를 한 셋째가 서둘러 고향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도착하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됐죠. 온 동네에는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집들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향집으로 들어간 셋째는 너무 놀라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따뜻했던 옛집은 마치 흉가처럼 변해 있었고 마당엔 의문의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삐걱대며 열렸습니다. 누이가 휙 달려나와 셋째 아들에게 다가왔죠. 그런데 누이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눈은 시뻘겋고 입은 크게 찢어져 있었죠. 오라버니, 어딜 갔다 이제 와요? 밥 차려드릴 테니 얼른 방으로 들어가세요. 겁에 질린 아들은 애써 표정 관리를 하며 머리를 굴립니다. 도망갈까? 아니야. 가족들의 행방부터 알아봐야겠다. 누이는 셋째 아들의 손목에 끈을 묶고 끈의 다른 쪽은 자신의 손목에 묶었습니다. 오라버니, 방에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부엌에서 슥슥 칼 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셋째 아들은 가만히 있다간 자기도 죽겠다는 공포감에 휩싸였고 살금살금 손목의 끈을 풀어서 문고리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에 올라타서 달아나기 시작했죠. 말발굽 소리를 들은 누이가 급히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오라버니 한 끼, 말 한 끼. 내 두 끼 식사가 도망치는구나! 겁에 질린 셋째 아들이 있는 힘껏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깔깔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가려고? 꼬리 9개 달린 여우로 변신한 누이가 엄청난 속도로 그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너무나도 빨랐고 금방이라도 말꼬리에 잡힐 것만 같았죠. 셋째 아들은 쿵쾅대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노력하면서 하얀 병을 여우에게 집어던졌습니다. 하얀 병이 깨지자 신기하게도 큰 가시덤불이 생겨났고 여우누이가 그 속에 갇혀 허우적댔습니다. 그 틈에 셋째 아들이 멀리 달아나기 시작했는데요. 가시덤불에 살이 찢겨 피투성이가 된 여우누이가 다시 그를 쫓아왔습니다. 오라버니 한 끼, 말 한 끼. 또다시 여우누이가 말의 꼬리를 잡으려 하자 셋째 아들은 급히 파란 병을 집어던졌습니다. 파란 병이 깨지자 신기하게도 주변이 물바다가 됐고 여우누이는 물속에서 버둥거렸죠. 그 사이 셋째는 있는 힘껏 다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못 따라올 거라 생각한 셋째가 뒤를 돌아보니 물에 젖은 여우가 다시 미친 듯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한 끼, 말 한 끼. 잡히면 죽겠다 싶었던 셋째는 마지막 빨간 병을 던졌습니다. 빨간 병이 깨지자 주변은 불바다에 휩싸였는데요. 여우가 불이 탄 채로 셋째를 쫓아오는가 싶더니 결국 불덩이가 된 몸이 까맣게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끼만 더 먹으면 인간이 될 수 있었는데. 불길이 꺼진 곳에는 새까맣게 탄 여우 시체가 남아있었습니다. 여우누이를 물리친 셋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잠든 가족들을 위해 조용히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님들. 하늘에선 부디 행복하세요. 셋째는 그 길로 용궁에 다시 돌아갔고 용왕의 딸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구독과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원하시는 주제는 언제든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